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순하기내과에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ECG 에듀케이션 세션에서 심전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전도 세션의 서론과 또 같은 부분이라 워밍업을 하는 느낌으로 가능하면 쉽게 실제 심전도를 판독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심전도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정기적 활동을 신체 표면에 있는 전극으로 측정을 하여 나타낸 것인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전극을 통해 심장의 정기 활동을 나타내고 우리는 이것을 판독하게 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한 것인데 이러한 정기적 활동은 결국 심장 내에 세포 단위의 전기 흐름이 모여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심장 내의 세포에는 정기적 활동에 따라 크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슬로우 리스폰스 셀로 SA 노드나 AV 노드와 같은 조직에 있으며 주로 칼슘 채널에 의해 전기 활동이 발생하고 페이스 4에서는 저절로 디폴라리제이션을 하면서 심장 전기 활동을 저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오토매티시티를 가집니다. 다른 하나는 패스트 리스폰스 셀로 주로 아트리얼 혹은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얼 셀 및 폴킨제 셀에 존재하게 되며 주로 다른 세포에서 일렉트리컬 펄스가 전도되어 디폴라리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 내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는 패스트 리스폰스 셀이므로 서페이스 심전도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주로 패스트 리스폰스 셀의 액티비티가 되겠습니다. 이 패스트 리스폰스 셀의 액션 포텐셜을 다시 살펴보면 저희가 오래전에 언젠가 봤었던 것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액션 포텐셜은 총 4개의 페이스로 나누어지게 되고 레스팅 셀은 페이스 1에서 디폴라리제이션을 시작하며 이때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 오프닝으로 인해서 소디움 인플룩스가 커런트 체인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디폴라리제이션이 된 이후에 페이스 2에서는 포타슘 인플룩스를 통해서 리폴라리제이션을 시작하지만 칼슘 인플룩스로 인해서 레스팅 포텐셜로 돌아가지는 않는 플래츄를 형성하게 됩니다. 페이스 3에서는 칼슘 채널 인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칼슘 인플룩스가 중단되며 하지만 포타슘 인플룩스를 통해서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로 돌아가는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페이스 4에서는 이온 플로우 밸런스를 통해서 다음 자극이 올 때까지 멤브레인 포텐셜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게 됩니다. ECG라고 하는 것은 신체 표면에서 측정한 전기 흐름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액션 포텐셜과 똑같지는 않고 액션 포텐셜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빠른 전기 흐름이 발생하는 디폴라리제이션 때는 샤프한 QRS 컴플렉스로 그리고 더 느린 전기 흐름이 발생하는 리폴라리제이션 때는 완만한 T 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 내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이 일렉트리컬 임펄스 프로파게이션에 따라서는 사이너스 리듬은 먼저 아래의 왼쪽 위에 위치한 사이너스 노드로부터 일렉트리컬 임펄스가 시작해서 아트리움으로 전도되는데 이때 아트리얼 마이오카디움의 일렉트리컬 액티비티는 서페이스 ECG에서 P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트리움에서 AV 노드로 전도된 후 히스펄킨제 시스템으로 전파가 되는 일렉트리컬 프로파게이션은 서페이스 심전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이외에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이 액티베이션 되면 그때 비로소 서페이스 ECG의 QRS 컴플렉스 그리고 T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멀 ECG 웨이브의 구성을 요약하자면 P 웨이브는 아트리얼 디폴라리제이션을 나타내며 아트리얼 리폴라리제이션은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지 않고 또 QRS 안에 대부분 숨겨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 벤트리큘러 디폴라리제이션은 QRS 웨이브로 나타나고 벤트리큘러 리폴라리제이션이 T 웨이브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엑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는 심장 내에서 전기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심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엑시스, 즉 전기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의 4개의 챔버는 몸에서 약간 좌측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기 전도 엑시스는 앞에서 보았을 때는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향하는 방향을 가지게 되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보았을 때는 우후방에서 좌전방을 향하는 엑시스를 가지게 됩니다. 심전도는 다들 많이 찍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양팔과 양하지에는 림 리드를 먼저 부착하게 되는데 이 림 리드를 통해서는 상하 좌우의 전기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팔 및 레프트 레그의 전극을 통해서 스탠다드 바이폴라 림 리드라고 하는 리드 1, 그리고 리드 2, 리드 3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기축의 음극과 양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리드만으로는 엑시스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이 심장의 가운데를 가상의 음극으로 하고 각각의 RA, LA, LL 유도를 양극으로 하는 세 개의 림 리드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 리드는 오그멘티드 바이폴라 림 리드라고 부르고 이름 앞에 이렇게 AV가 붙게 됩니다. 이 총 6개의 림 리드 엑시스를 하나의 평면에 펼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것은 스탠다드 림 리드, 파란 것은 오그멘티드 림 리드입니다. 이 중에 리드 1은 완전히 우에서 좌로 향하는 벡터를 나타내며 AVR, AVL과 함께 좌우의 전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데 용이합니다. AVF는 완전히 상방에서 하방으로 향하는 벡터를 나타내며 리드 2, 리드 3와 함께 상하의 전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데 용이합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심전도에 사지 유도를 부착한 이후에 전 흉부에 6개의 전극을 추가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유도는 전 흉부에 있으므로 프리코디알 리드라고 부르며 각각의 유도를 부착하는 아나토미컬 마커는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여 이 강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프리코디알 리드는 가상의 신체 중앙부를 음극으로 하며 각각의 전극을 양극으로 하는 트랜스버스한 평면에서의 벡터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벡터를 잘 살펴보면 V1의 벡터는 RV와 LV를 이렇게 수직으로 관통하며 V2는 주로 뒤에서 앞으로 오는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V5는 주로 우에서 좌로 향하는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데 따라서 V5의 심전도와 리드1의 심전도는 벡터가 비슷해서 심전도도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아나토미컬 마커와 실제 심장 위치와의 베리에이션이 있고 또 심비대 혹은 심장의 로테이션의 정도가 달라서 프리코디알 리드 엑시스가 항상 이 각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프리코디알 리드는 여러 유도를 같이 보면서 연속적인 벡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ECG 폴라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는 양극을 향해 다가올 때 포지티브 폴라리티를 보이게 되고 양극에서 멀어질 때 네거티브 폴라리티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각 유도의 벡터와 실제 전기 흐름이 일치하면 이렇게 포지티브 폴라리티만을 보이게 되고 벡터와 실제 전기 흐름이 반대라면 네거티브 폴라리티만을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유도의 벡터와 실제 전기 흐름이 완전히 수직이라면 심전도에서는 그림의 가운데에 보이듯이 바이페이직한 폴라리티를 보이게 되고 이때 포지티브 디플렉션과 네거티브 디플렉션의 정도가 같아집니다. 만약에 유도의 벡터와 실제 전기 흐름이 이 벡터와 같이 이렇게 둔각을 이루게 되면 양극에서 실제 전기가 멀어지는 방향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페이직한 심전도에서 네거티브 디플렉션의 비율이 커질 것이고 유도의 벡터와 그리고 실제 전기 흐름이 이렇게 예각을 이룬다면 양극에 가까워지는 방향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페이직한 심전도에서 포지티브 디플렉션의 비율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여러 심전도의 폴라리티를 잘 관찰하게 되면 실제 전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림 리드에는 수평의 벡터를 나타내는 리드 1과 수직의 벡터를 나타내는 AVF가 있어 이 두 유도의 폴라리티를 확인하면 심장의 전기 흐름이 어느 사분면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리드 1에서 양임으로 이렇게 좌측을 향하고 있고 AVF에서 양임으로 하방을 향하고 있어서 실제 전기 흐름은 이 둘의 교집합인 4사분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AVL, 리드 3 등의 폴라리티를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하게 실제 전기축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요새는 심전도 기계에서 출력하면 심전도 QRS 엑시스가 다 써져 있긴 하지만 한 심전도의 QRS가 모두 같은 엑시스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상 전기축은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를 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레프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라이트 엑시스 데비에이션 혹은 익스트림 엑시스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리코디알 리드 엑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의 트랜스버스 엑시스를 가지는 심장에서 사이너스 리듬 때 V1은 주로 네거티브 폴라리티를 가지게 되며 V5나 6로 갈수록 점점 벡터와 전기축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포지티브 폴라리티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바이페이직한 ECG의 폴라리티가 네거티브 도미넌트하다가 포지티브 도미넌트해지는 유도를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통 V3나 V4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엑시스를 배웠으니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심전도의 엑시스는 어떤가요? 리드 1에서 모노페이직 S로 네거티브 폴라리티이며 AVF에서는 바이페이직하고 위크한 포지티브 폴라리티가 관찰됩니다. AVR도 보면 포지티브 폴라리티를 가지고 있어 익스트림 라이트 엑시 데베이션 소견이 보입니다. 프리코디알 리드를 보았을 때도 V1에서 V6로 갈수록 트랜지션이 되지 않고 V5나 V6도 네거티브 디플렉션만 관찰돼서 익스트림 라이트 엑시 데베이션이고 이것은 정상 심장에서는 보일 수 없는 엑시스로 심장이 우측에 있는 덱스트로카디아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실제 심전도에서 흔하게 보이는 트랜스버스 로테이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B처럼 심장의 위치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V3나 V4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심장 위치가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림 A처럼 V6까지 가는 동안 포지티브 디플렉션으로 트랜지션이 더디게 일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심장이 C처럼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되어 있다면 포지티브 디플렉션으로 트랜지션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심전도에서 다른 이상이 전혀 없이 두 번째 그림처럼 프리코디알 리드의 트랜지션이 빠른 경우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 세 번째 그림처럼 트랜지션이 느린 경우는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으로 판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ECG 페이퍼에서 간격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전도를 시행한 후 맨 아랫줄을 보시면 이 스피드와 전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25mm/s이므로 가로의 작은 한 칸 1mm는 0.04초, 즉 40ms가 됩니다. 그리고 세로의 작은 한 칸 1mm는 0.1mV입니다. 이것이 5개 모인 것이 심전도의 5개씩 모인 것이 심전도의 큰 네모 하나가 되며 이것은 가로로는 200ms, 세로로는 0.5mV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 칸이 5개가 모이면 이것이 1초를 나타내게 됩니다. 심전도는 P, QR, ST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터벌에는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PR 인터벌은 P의 시작으로부터 QRS 웨이브의 시작까지를 뜻하며 정상적으로는 120에서 200ms 안의 범위를 취하게 됩니다. QRS 듀레이션은 Q의 시작으로부터 S의 끝까지이며 보통은 120ms 이하가 정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QT 인터벌은 Q의 시작으로부터 T 웨이브의 끝까지인데 이것은 심박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정상 범위는 corrected QT로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고요. 통상 440ms 이하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초적인 부분이라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